자, 부정적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부정적분은 첫 번째 인테그랄 fx dx라는 식을 미분하잖아. 이 친구를. 그러면 얘는 fx가 나온다 라는 게 부정적분의 제일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인테그랄 fx dx를 하면 그때 나오는 원시 함수를 라지 fx라고 하고 뒤에 상수가 누가 붙는지 모르니까 적분상수 c를 붙인다. 그리고 부정적분은 실제로 다항함수에서 할 때는 x n제곱을 적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x n 플러스 1승 플러스 c라고 정의합니다. 그죠? 부정적분은 끝났어요, 수업이요? 네. 바로 정적분 들어갑니다. 네. 부정적분을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적분을 통해서 부정적분까지 다시 올 거예요. 원래 이 설명이 원래 제대로 된 찐 설명인데 교과 과정이 항상 부정적분이 앞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언급은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걸로 할게.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스몰 fx dx. 자, 요것이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더라 라고 하는 것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의 제2 정리예요. 제1 정리는 조금만 이따가 다시 얘기할 테니까 a서부터 b까지 fx dx를 하게 되면 이 fx를 부정적분한 라지 f에다가 b 넣고 a 넣고 서로 뺀다. c는 별로 상관할 이유가 없는 게 서로 빼다 보면 c는 지워질 거니까. 그래서 c는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정적분에서는. 그죠?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제 fx가 함수가 0 이상일 때랑 그 다음에 함수가 0 이하일 때로 나눠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라지 fx는 여기다 좀 적어두세요. 그냥 자, 이 이유는 제가 옆에서 다시 설명할 테니까 적어두기만 합시다. 자, 이거 가지고 미적분 제1 정리 한번 들어갈게요. 미적분 제1 정리는 뭐냐면 닫힌 구간 a, b에서 fx가 연속이고 이 말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됩니다. fx가 연속이다. 그 다음에 저 첫 번째 썼던 fx가 0 이상인 경우로 해서 먼저 설명을 첫 번째로 이제 이어가 볼게요. 이렇게 되면 인테그랄 그 뜻 자체가 fx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고 요 점이 a, 요 점이 b라고 하면 요 사이에다가 뭘 잡을 거냐면 x를 하나 잡을게요. 이렇게 x를 하나 잡을 거야. 이렇게 되면 a서부터 x까지 요 부분 넓이 있죠? 요 부분 넓이? 요 넓이를 뭐라고 표현을 할까라고 하다가 저는 gx라고 표현을 할게요. 보통 교과서에서는 s라고 많이 쓰죠. 넓이를 이용해서 s라고 많이 쓰는데 그냥 저는 gx라고 쓸게요. 왜? 그 대학 수학 해석학 책 보면 미적분 기본 정리가 나오는데 제1 정리에 gx라고 먼저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이게 라지 s로 돼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해놓으면 gx라는 건 뭐냐? 인테그랄 a서부터 x까지 fx dx예요. 자, 이거야. 그지? 그리고 미적분 제1 정리가 뭐냐면 얘를 미분하잖아요. 얘를 양변을 미분하잖아. 이렇게 미분하면 ddx 하고 인테그랄 a서부터 x까지 fx dx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얼마가 된다라고 나와? fx라고 된다고 나오죠. 그죠? 자, 이 말이 하나 나오죠. 근데 교과서에 제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하는 얘기인데
보통 이런 거 선행할 때는 절대 얘기해 주진 않고, 선행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fx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라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툭 던지고 그냥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는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삼각함수도 여러분 처음 배우실 때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야 라고 배우잖아. 근데 원래 사인 그렇게 배우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상하게 가르쳐 주느냐, 선행할 때 이런 것까지 가르치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래요. 우리도 또 돈 벌어야 되는데 애들이 도망가잖아. 그치? 이제 너희들은 도망갈 수가 없죠. 다음번에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드디어 알려주는 거야. 이거를 보고 fx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fx 나온다 라고 이제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증명할게요. 이 친구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 g'x가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가보는 거예요. g'x의 정의는 리미트 h가 0으로 다가갈 때 h분의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gx라는 것이 a서부터 x까지 이루어진 넓이라는 것을 가정을 해놓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gx 플러스 h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x 플러스 h부터 a까지 넓이겠죠. 물론 저 h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림을 그려야 되다 보니까 하나만 하고 그냥 끝낼게요. h가 0보다 클 대로 해서 제가 좀 써볼게요. 여기를 x 플러스 h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gx 플러스 h는 a서부터 x 플러스 h까지의 넓이란 말이야.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a서부터 x까지의 넓이를 빼냈어요. 그죠? 그럼 빼냈으면 남는 것이라는 것이 요 사이에 있는 요 부분의 넓이라는 거잖아요. 자, 요게 빨간색 부분의 넓이가 의미하는 게 분자란 말이야. 맞아? 분자야, 분자. 그때 요 빨간색 부분의 밑변의 길이가 h죠. 밑변의 길이가 h야. 그리고 저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때 떠올렸던 게 중간값의 정리예요. 중간값의 정리는 뭐냐면 이 넓이를 계산하기에 있어서 가장 얘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작은 값 그리고 가장 큰 거 두 가지를 찾는 건데, 가장 작은 값은 요 점으로부터 여기다가 직사각형 그리는 거겠죠. 가장 큰 값은 오른쪽에 있는 요 점으로부터 한 번 더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작은 직사각형과 가장 큰 직사각형 사이 어딘가에 그 넓이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 사이 어딘가에 넓이가 존재할 텐데 그거를 직사각형으로 만들고 싶거든, 그 넓이를.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값을 찾아야 돼. 왜? 높이를 찾아야 된다는 뜻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할게. 여기다가 이렇게 그어서 직사각형, 파란색 직사각형을 만들면 그 파란색 직사각형은 빨간색 넓이를 고스란히 똑같이 만들어 놓은 친구예요. 근데 이 만들어 놓은 요 교점 있죠? 어딘가에서 함수랑 만날 거잖아. 연속이니까. 그치? 그때 그 x 값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c라고 부를게요. c라고 부를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파란색 부분의 직사각형 넓이라는 것은 뭐랑 같은 거냐면 h 곱하기 fc랑 같은 거예요. 그죠? 밑변 h 곱하기 c일 때 y값, 그게 높이인 거죠. 그래서 h 곱하기 fc가 돼. 단 요게 h 곱하기 fc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c는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요? x랑 x 플러스 h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자, 하고 났더니 식이 어떻게 돼요? h가 서로 약분되지. 그지? 그러면서 남는 식이 뭐만 남아? 리미트 h가 0으로 다가갈 때 fc가 남죠. 그런데 h가 0으로 갈 거야. h가 0으로 가. h 0으로 가면 중간값 정리에 의해서 요놈 왼쪽에 극한값도 x 나오고 오른쪽 극한값도 x 나오잖아. 그럼 가운데 껴있는 c도 뭐가 돼? x가 돼. 그렇지? 그래서 h가 0으로 가면 x가 뭘로 가? 0으로 가. 따라서 이 최종적인 결과로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c 값은 뭐랑 같아지냐면
fx랑 같아지는 거야. 이렇게. 이 결과로서 이렇게 fx가 나오는 거야. 미적분 제1 정리를 증명했어요, 지금. 증명을 했어. 자,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gx를 미분하면 fx가 나오는 원리예요. 알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gx는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야, 이제. gx는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야. 자,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이 말을 모르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교 가서 공부하시다가 뭔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죠? 적분한 거, 미분한 거 그대로 하는 것만 알고 있다가 이 말 들으면 갑자기 깜짝 놀라죠? 뭔 소리야? 이렇게. 다시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고? gx는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라고 느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다시 일로 올 거야. 다시 일로 와. 다시 일로 와. 일로 오세요. gx는 뭐였어? a서부터 x까지 면적이었죠? 맞아요? 자, gx를 미분했어요. gx를 미분했어.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 fx 나왔어. 맞아? 자, fx는 누구야? x라는 점에서의 길이죠. 맞아요? 길이야.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어디에도 해석을 써놨지 않았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 해석을 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하는 거야. 알겠지? gx가 면적이야. 면적인데 그 면적을 미분했더니 x라는 점에서 뭐 나왔어? 길이 나왔어. 자, 이게 뭔 말이냐면 x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하잖아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반드시 기억해. 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맞아요? 그때 면적을 미분하면 축의 수직인 방향의 길이가 나와. 오케이? 자, 이게 여러분들이 완전히 몸에 딱 익혀줘야 돼. 축의 수직인 방향에서 길이가 나온다. 자, 그러면 x제곱을 미분하면 이게 왜 2x인지도 알아야 돼. 제가 설명해 줬어요. 저거 증명하는 거는 도함수 정의로 증명하면 되잖아.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 플러스 h의 제곱에서 x제곱 뺀 다음에 h 약분 시켜놓고 0 집어 들어가면 2x 나와요. 맞아요? 그게 얘를 설명하는 첫 번째 방법이면서 동시에 이제 이거 배웠잖아. 미적분 기본 정리 배웠잖아. 이제 이거 가지고도 설명할 줄 알아야 돼. 뭔 뜻이냐면 x제곱이라는 거는 축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축이 두 개가 있어. 하나로도 여기도 길이가 x고 이쪽으로도 길이가 x인 무슨 사각형이 나오는 거야? 정사각형 나오는 거야. 맞아? 정사각형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늘어나는 방향을 생각해보면 오른쪽으로 늘어나고 위쪽으로 늘어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축의 수직인 방향에서 생각을 해보면 두 방향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때 요 길이가 얼마고? x고 이 길이도 얼마니까? x니까 x제곱의 변화량은 둘이 합쳐서 2x인 거야. 이해돼요? x 세제곱을 미분하면 왜 3x 제곱이냐 이거야. 왜 3x 제곱이냐. x 세제곱의 한쪽 끝을 x축, x축, x축 축이 총 3개 있다고 가정을 해놓고 한쪽 꼭지점을 그 축에다 갖다 넣으세요. 넣은 다음에 걔를 키워. 그럼 모든 면이 늘어나는 게 아니야. 딱 몇 개의 면만 늘어나요? 3개의 면만 늘어나요. 3개의 면만 늘어나.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사각형을 하나 딱 껴놓고 걔를 키우잖아? 이쪽 늘어나죠? 이쪽 늘어나? 위로 늘어나. 3개의 면이 늘어나죠? 그러면은 x세제곱이라는 친구는 각 면의 단위가, 면적이 x제곱이잖아? 그 x제곱이 몇 개 늘어난다고? 3개 늘어나. 그러니까 걔네가 합쳐지면서 변화량이 뭐야? 3x제곱인 거야. 아시겠나요? 자, 이게 느껴져야 되더라. 이게 fx가 의미하는 게 뭔지 몸에 확 와야 돼요. 이래야 킬러 문제 풀 수 있어. 계산 안 하고. 알겠지? 자, 지금부터 다시 fx는 fx를 가지고 적분을 하면 a서부터 x까지 적분을 한 게 gx의 정의예요. 됐죠? 근데 gx가
x축에서 봤을 때 수직인 방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요게 길인 거야. 맞아? 그러면 그 gx를 미분하잖아. 그럼 gx를 미분하면 그 x라는 점에서의 뭐가 되는 거야? 길 2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나중에 제가 킬러 문제 풀 때 요거 가지고 그냥 후룩 푸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꼭 이거 모르면 못 풀어요. 알겠죠? 기억하세요. gx는 fx의 부정적 분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fx는 뭘 의미한다? 뭘 의미해? gx가 면적일 때는 늘어나는 방향에서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고요. 만약에 gx가 부피잖아? 그럼 늘어나는 방향에서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거 꼭 기억해 두시고 제가 그 얘기는 안 써놓을 거니까 여기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리하세요. fx가 뭘 의미하는지 밑에다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써보세요. 꼭 정리해 놓으세요. 알겠죠? 이거 보고 어떻게 읽는다고? gx는 fx의 부정적 분 중 하나다.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fx는 gx의 얘가 만약에 gx가 넓이면 gx의 뭐다? 길이. 그러니까 fx의 길이. 그 함수, 그 길이 있죠. 함수가. 그거를 의미하더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두 번째는 그 밑에다가 여러분들 필기하실 때 그 fx가 음수일 때를 하는 거니까 식은 다 똑같아요. 구조는 다 똑같아서 요거를 0보다 작은 걸로 이제 바꿔놓고 좀 재활용할게요. 저는 칸이 모자르니까 똑같이 자 이렇게 해놓고 다 똑같이 그냥 요게 fx가 밑으로만 내려오면 되죠. 그죠? 밑으로만 내려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서부터 b고요. 여기 x서부터 x 플러스 h까지 이런 식으로 식들도 전부 다 이렇게 똑같아지겠죠. 자, 여기까지는 똑같이 쭉 가는데 자, 음수일 때는 달라지는 점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져? 높이가 무슨 수? 음수. 그렇지. 높이가 음수다 보니까 뭘 붙여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분자가 뭘로 변하냐면 h 곱하기 마이너스 fc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h 곱하기 마이너스 fc. 그래서 h랑 약분되고 다시 리미트 h가 0으로 가게 되면 c가 뭘로 가냐면 x로 간다 그랬죠? c가 x로 가면서 마이너스 fc만 남고 그때 최종적인 결과로서 마이너스 fx가 남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여기 붙어있나 뒤쪽에 붙어있나 뭐 상관없겠죠. 이게 뭐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 되죠. 등호 기준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쓸게. 그 마이너스 gx는 지금 면적에다 뭘 붙인 거야? 마이너스 붙인 거죠. 면적에다 마이너스 붙인 마이너스 gx는 또 마찬가지로 fx의 부정적 분 중 자,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음수일 때는. 됐죠? 자, 그래서 양수, 음수의 우리가 결과로서 양수, 음수의 결과로서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 한 번만 하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일 때 이런 식으로 A랑 B일 때 그때 요 넓이는 뭐랑 같은 거다? G, B랑 같은 거다. 이렇게. 자, 여기서 한 거 그대로 쓴 거예요. x에 b까지 들어가면 gb가 a서부터 b까지 넓이가 되는 거니까 gb랑 같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fx dx는 gb 마이너스 ga가 되는데 이때 ga는 0이죠? 왜 0입니까? x에 a 들어가잖아? a서부터 a까지 남는 곳이 없죠? 그죠? 남는 곳이 없은 곳에서의 넓이는 0인 거니까 그냥 이 부분의 넓이는 gb랑 같은 거죠. 이렇게. 그것이 뭐랑 같다? 넓이 s랑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친구가 함수가 이제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요때 마이너스 s가 뭐랑 같은 거야? g, b랑 같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fx dx는 gb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s 이렇게 쓰는 게 맞죠?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인테그랄 a서부터 x까지 fx dx를 미분하잖아요. ddx 하잖아. 이렇게 하면 얘가 뭐가 나온다고? fx 나와. 그지? 꼭 정리해 놓고 왜 그런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이 친구는 fx의 부정적 분 중 하나인데 걔를 미분하니까 fx가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다시. 이 친구는 뭘 의미한다고? fx의 부정적 분 중 하나를 의미하는데 그 부정적 분 중 하나를 미분하면 다시 f가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적분해서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엄청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요 친구 있죠, 요 친구. fx의 부정적 분 중 하나, 그러니까 fx의 부정적 분 중 하나 역시 함수잖아요. 그죠? 따라서 걔를 y 이퀄 인테그랄 a서부터 x까지 fx dx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함수예요. 함수입니다. 그죠? 이 함수는 그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니? 라고 하면 저는 뭘 알고 있냐면 스몰 fx를 구할 수 있어요. 라는 거야. 그럼 스몰 fx는 무엇을 의미하니? 라고 하면 y 프라임이죠. 여기서는. 그 y 프라임이라는 게 이 fx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도함수죠. 그래, 저는 도함수를 알고 있습니다가 되는 거야. 그럼 도함수를 안다는 뜻은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고 언제 극대극소가 나오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맞아? 근데 증가, 감소, 극대극소의 위치를 안다고 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어요. 왜죠? 뭘 모르니까? 아니야. 축은 아니야. x의 범위에 따른 증가, 감소 이런 건 다 알아. 그렇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y값, 정확한 y값은 모르면 그래프 못 그리죠. 그런데 알아 사실. 왜? a,만 지나잖아요. 그죠? x에 a 집어넣어. 그러면 a서부터 a까지 정적분 하면 얼마예요? 0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a, 0 지나죠. 그래프 뭐 할 수 있는 거야? 그릴 수 있어. 좋아. 수도 없이 이제 볼 건데 이 친구 수도 없이 볼 거거든. 수도 없이 보는 이 친구를 앞으로 그림 그릴 때 어떻게 파악한다고? fx의 도함수를 아니까 증감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a, 0 지나는 걸 가지고 우리 뭐 그리는 거야? 그래프 해석하는 거야. 그래프 그리기 또는 해석이에요. 다시 한번 또 잊지 말자. gx는 fx의 부정적 분 중 하나이자 동시에 g'x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g'x가 의미하는 바는 gx가 면적이면 그 x축의 수직인 방향으로서의 길이 그 fx를 의미하더라. 이해했죠? 절대 까먹지 마세요. 자, 정적분 정리하고 이제 거의 마무리할게요. 자, a서부터 a까지 그래서 fx dx는 항상 얼마가 나오냐면 0이 나온다. 두 번째,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fx dx랑 그 다음에 인테그랄 b서부터 a까지 fx dx는 값이 어떻게 되죠? 서로 부호가 반대지. 왜? 라지 f에서 b에서 a 뺀 거랑 a에서 b 뺀 거는 부호 반대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붙여서 둘이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이게 웬만하면 적분 구간이 뭐 2서부터 4 이런 식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4서부터 2 이렇게 돼 있으면
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원래대로 맞춰놓고 시작을 하라는 거죠. 그죠? 계산할 때 헷갈리지 마시고 원래대로 맞춰놓고 하자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A서부터 B까지 fx, dx가 자, 뭐랑도 같은 거냐면 A서부터 C까지 fx, dx랑 C서부터 B까지 fx, dx랑 자, 둘이 더하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요게 C가 A랑 B 사이에 있을 때는 바로 감이 오죠. 왜 그런지. A서부터 C, C서부터 B 더하면 그냥 A서부터 B. 근데 이게 C가 A랑 B 사이가 아니라 바깥에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이렇게. 자, 그럼 A서부터 C는 전체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C에서부터 B는 B서부터 C의 부호반대. 그러니까 전체에서 요만큼을 뭐 했던 거야? 뺐다는 거죠. 그러니까 A서부터 B가 남는 거지. 그래서 C가 위치가 A랑 B 사이가 아니어도 바깥에 있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죠? 그 다음 fx가 우함수야. 우함수인데 마이너스 a서부터 a까지 정적분하래. 우함수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죠? 2배 0서부터 a까지 fx dx랑 같다. y축 대칭인 거니까, 그지? 0서부터 a까지 적분한 다음에 2배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또 기함수일 때 마이너스 a서부터 a까지 fx가 기함수, 이번에는 기함수. 기함수인 경우에는 그냥 얼마 나온다? 0 나온다. 그지? 원점 대칭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다가 정적분이 마이너스 a서부터 a까지라는 값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아, 이게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빨리 판단을 해야 된다. 개념 설명 이렇게 해주지만 문제가 점점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뭐도 나와? 얘네들이 이제 평행이동 시켜서 선대칭과 점대칭으로 바꾸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선대칭과 점대칭까지 바뀌었을 때 내가 무리 없이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만약에 했는데 선대칭 좀 했다니 뭔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공부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그지? 물어보고 다시 또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 얘기도 있긴 한데 그 역함수 얘기는 그냥 그림 그리면 되고, 제가 저번 시간에 뭐 역함수 그림 그리는 막 정확한 방법 같은 거 얘기 막 해주면서 그런 것도 충분히 알려줬으니까 역함수 얘기는 그냥 그림 그리면서 이해하는 방향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래서 fx가 자, 연속함수야. 연속함수예요. 그럴 때 리미트 x가 a로 나아갈 때 x-a분의 인테그랄 a서부터 x까지 fx dx야. 자, 이제 이거 보자마자 아까 제 설명 잘 듣고 머릿속에 잘 기억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제 바로 알게 돼요. x-a분의 인테그랄 a서부터 x까지 fx dx인데 얘는 뭘 의미한다 그랬어? gx. 아까 전에 제가 이름 붙인 거는 gx라고 그랬죠. 즉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예요. 그런데 x-a 보니까 이건 기울기 구하고 있는 거네. 그치? 즉 x, gx로부터 a, ga까지 기울기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걸 극한으로 보냈으니까 다시 순간 변화율이 되면서 미분계수가 되겠죠. 그럼 g는 부정적분인데 그 g를 미분하잖아? 다시 누가 나와? f가 나와. 그 f에다가 뭘 집어넣었다고? a라는 점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얘가 fa야. 자, 이걸 해석을 하는데 있잖아요. 이거를 막 라지 fx 빼기 라지 fa 뭐 당연히 이렇게도 해석 가능하겠죠. 뭐 그게 뭐 틀렸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머릿속에 탁 박혀가지고 이거 보면 그냥 바로 그 생각이 나야 돼. 아, 얘는 부정적분 함수. 그 부정적분 함수 미분한 다음에 f 나오고 f에다가 a 집어넣고 이게 교과서에 나온 해석은 이거겠죠. 이렇게 써서 라지 f 프라임 a 요것이 스몰 fa랑 같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지? 제가 이 친구 부정적분이라고 그랬죠?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 gx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gx의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자,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그냥 저렇게 하고 말고 끝내는 게 아니고 저거의 부정적분이 gx인데 부정적분의 x는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해석이 반드시 돼야 돼요. 알겠죠?